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러시아와 튀르키예 다음으로 부진하다고 하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유 금액이 10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나로 140조 정도 되는 건가요? 하다못해 국내 주식시장 하루 거래액이 가상화폐 하루 거래액보다 못할 때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점점 외면을 받고 있는 단적인 예라고 봅니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을 호구로 본 부작용이 아닐까 합니다. 어쨌든 국내 주식시장이 진퇴양난이라고 보는데요. 당분간 미국 주식과 가상화폐로의 쏠림 현상이 지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트럼프 당선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은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정말 멀쩡한 주식들도 똥값에도 거래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요.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 별 도리가 없겠죠. 온통 불확실성과 공포와 위기가 국내 주식시장을 뒤덮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관망하거나 아예 관심을 안 갖게 되는 거죠. 안전해 보이지도 않고 안 오를 것 같고 돈이 될 것 같지도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럴 때야말로 기회라는 거죠. 미친 개소리로 들리겠지만요.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2008년까지 1년 만에 코스피 지수가 50% 이상 폭락을 했었는데요. 아마 IMF 이후 가장 큰 폭락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손 쓸 틈도 없이 미친 듯이 폭락을 하더라고요. 지금의 삼성전자처럼 말이죠. 전 그 당시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잠도 못 잘 지경이었는데요. 한겨울인데도 식은땀이 다 나더라고요.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3개월 만에 역사적인 폭락을 맞았으니 말입니다. 정말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게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정말 뼈저리게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 내내 그렇게 말렸었는데요. 거들떠도 안 보더라고요. 뭐 어쩌겠습니까?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는 게 인간의 속성인 것을 말입니다. 제가 지난 5년간 절대 빚지지 말고 부동산보다는 주식에 여윳돈으로만 투자해야 한다고 지겹도록 말했었는데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제 생각이 그렇게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2021년과 2022년에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2년 동안 떠들었지만요.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괜히 잘못 들어갔다가는 물리거나 털릴 확률이 높았으니까요. 2023년부터는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하락폭이 클 때마다 이삭을 줍듯이 모아 가야 한다고 계속 말하고 있죠. 왜냐고요? 거품이 싹 빠졌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매수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 매수를 해야 합니다. 주식을 매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매수를 하면 2007년이나 2021년처럼 고점에 물리거나 털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저도 2007년에 그랬었으니까요. 인간의 심리가 대부분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때문에 고점에서는 대량의 매수세가 발생하고 저점에서는 대량의 매도세가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따라서 주가는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과도하게 하락하는 거죠. 주식시장의 고점에서는 확신이 넘쳐나고 반대로 주식시장의 저점에서는 불확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이건 확신이 넘쳐나면 주식이 비싸지고 불확실이 넘쳐나면 주식이 싸진다는 뜻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어느 때 투자를 해야 하는지 명확해지지 않나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게 쉽지 않다는 게 문제죠. 왜냐고요? 주식 투자는 단순히 각종 데이터의 정량적 분석만이 다가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그 이면에는 인식과 본능 그리고 의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것이 아닐까 합니다. 각종 데이터의 정량적 분석만으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2007년이나 2021년처럼 실수를 저지르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만 보고 가게 되거든요. 하지만 주식 투자란 뒤도 돌아보고 현재의 위치가 적정한가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험과 노하우의 축적이 중요한 겁니다. 이걸 건너뛰고 각종 데이터의 정량적 분석만으로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니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왜 이렇게 조정이 긴 걸까요? 간단합니다. 2021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대형주조차 1년 만에 두세 배 오른 게 수두룩했으니까요. 산이 높으면 꼴이 깊은 법이죠. 각종 데이터의 정량적 분석만 철석같이 믿고 돌격 앞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실적이 너무나 좋았거든요. 그러니 앞으로도 실적이 계속 좋을 거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주식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실수라고 보는데요. 모든 산업이라는 게 업황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호황 다음은 불황이거든요. 특히 호황이라는 게 길어야 1, 2년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조정을 거치게 되죠. 2009년인가 우리나라 조선업이 엄청난 호황이었는데요. 그때 조선사마다 인력과 도크가 부족해서 중국이나 동남아에 공장을 짓고 막대한 투자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얼마 못 가서 중국의 저가 공세로 개박살이 났습니다. 그 당시 조선주에 투자했다가 털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10년이 넘도록 조정을 하다가 최근에야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요. 그런 겁니다. 좋아 보일 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게 정말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산업이든지 가장 좋을 때가 위험할 때라는 거죠. 왜냐고요? 경쟁자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돈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단가는 내려가고 치킨 게임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잘 나가던 화학산업이 위기에 처한 것도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주 바닥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싹 가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닥을 다지고 꽤 상승을 했는데요. 조선주를 매수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바닥에서 많이 올라서 별 메리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매수를 하고 싶지 않을 때 매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말이죠. 욕심 부리지 말고 여윳돈으로만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조정할 때마다 이삭을 줍듯이 모아가세요. 여기서 여윳돈이란 없어도 그만인 돈을 말합니다. 그래야 지금과 같은 때 매수를 하고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목돈으로 올인이나 몰빵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조정을 해도 깨갱이거든요. 분명히 2, 3년 후에는 지금이 기회였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고 봅니다. 주식은 쌀 때 매수하는 게 장땡이니까요. 2021년처럼 비쌀 때 매수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주식은 매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매수를 하면 고점에 물리거나 털릴 확률만 높아집니다. 아마도 지금 주식을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들지 않을 겁니다. 주식은 매수를 하고 싶을 때가 아닌 매수를 하고 싶지 않을 때 매수를 해야 오히려 안전하고 먹을 것도 많다는 걸 명심하세요. 개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럼 나중에 매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편안하게 매수를 하세요. 그땐 주식을 싸게 매수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이기는 하지만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죠. 말리지 않습니다. 지금 내수가 얼어붙으면서 그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그 원인이 뭘까요? 전 부동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정확히는 아파트죠. 돈 좀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2021년 고점에 아파트를 매수했거든요. 없는 사람들은 대출을 왕창 받아서 매수했고요. 한두 푼도 아니고 수십억짜리를 말입니다. 유독 아파트에 몰빵한 이유가 뭘까요? 그게 돈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싸거나 말거나 너도 나도 돌격 앞으로 한 겁니다. 이렇게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거기다가 은행 금리는 역대 최저였죠. 아파트 매수하고 몇 년만 기다리면 그냥 앉아서 수억을 벌 수 있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주식처럼 꼴찌 아프게 짱구를 굴릴 필요도 없고요. 근데 이번에 특이한 현상은 2030 영끌족들이 대거 아파트를 매수했다는 겁니다. 예전엔 없었던 현상인데요. 보통 부동산 투자라는 게 어느 정도 목돈이 있는 40대나 50대가 주로 하던 거 아닌가요? 그만큼 부동산 광풍이 엄청났다는 반증이 아닐까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은행들은 정말 수십 년간 먹고 사는 건 걱정을 안 해도 좋을 정도로 수많은 금융 노예들을 포획하는 혁혁한 정가를 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은행들만 논한 거죠. 가만히 있어도 서로 돈 갖다 바치겠다고 달려드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런 개꿀 사업이 또 있을까요? 그러니 외국 놈들이 국내 은행들 주식을 쓸어 담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배당으로 수십 년간 쪽쪽 빨아먹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앞으로 이 30년간은 손가락 빨면서 버텨야 하는 게 주택담보대출로 아파트를 매수한 투자자들의 운명이 아닐까 합니다. 매달 원리금을 상환하고 나면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 내수가 개박살 날 수밖에요. 덕분에 자영업자들도 덩달아 고생이고요. 사실 이 사태의 본질은 부동산 사기꾼들에게 수십 년간 농락을 당한 결과라는 거죠. 그리고 예상치 않게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구조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는데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부동산 광풍은 더욱 미쳐서 날뛰지 않았을까 합니다. 또한 그 파장은 과거 일본의 부동산 거품을 능가했을 거라고 봅니다. 때문에 오히려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구조조정에 들어간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점에서 매수한 분들은 열불이 나겠지만 말입니다.
이번 부동산 시장의 구조조정은 과거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전처럼 회귀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인구 구조와 사회 시스템이 변하면서 이제 과거와 같은 부동산 신화는 더 이상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시중에 그 비싼 아파트를 더 이상 매수해줄 사람도 돈도 없다는 게 현실이니까요. 하지만 부동산 사기꾼들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 이것처럼 쉽고 편하게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따라서 어떻게든 팔아쳐먹기 위해서 온갖 개수작질을 부릴 겁니다. 이제 주거의 목적이 아닌 투자의 목적으로 집을 구입하는 건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아니라면 더욱 말입니다. 이제 탐욕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가질 때가 아닌가 합니다. 기나긴 고난의 행군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진작에 부동산 거품을 잡았다면 지금과 같은 위기는 오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율 꼴찌의 극심한 내수 침체와 전세계 가계 부채 1위라는 불명예는 달성하지 않았겠죠. 거기에 건설사와 PF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까지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는데요. 국민 세금으로 임시 방편에 땜빵질을 하고 있지만 구조조정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똥물에 생수 좀 넣는다고 정화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번 기회에 싹 다 도려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발악을 하겠죠. 수십 년간 부동산으로 꿀을 빨던 건설족들이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러거나 말거나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추세에 순응해야 하는 것이 망고의 진리니까요. 금리를 기습적으로 인하했는데요. 그런다고 내수가 살아날까요? 이미 대부분이 아파트에 물려서 돈 쓸 여력이 없는데 말입니다. 개판 5분 전이니 아무것도 안 할 순 없고 뭔가 쇼를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합니다. 개막장 쇼죠. 이거 처먹고 떨어져라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탐욕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이번에 깨닫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는 인간들이 많겠지만요. 사회 전반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빨리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정말 개판이 될 수 있거든요.